때는 2005년 브라질 세아라주 포르탈레자에 위치한 브라질 중앙은행. 한 강도단이 은행을 털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GPS를 비롯한 첨단 장비와 수학, 공학, 그리고 발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었죠. 이 강도단의 계획은 은행 주변이 가게를 산 뒤에 은행 금고까지 땅굴을 파는 것이었어요. 해서 5월에 가게 하나를 임대받아 그곳에서부터 터널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부터 은행까지의 거리는 약 78m, 도시 두 블록 정도의 길이였죠. 어딘가 많이 익숙하죠? 근데 뚫어야 될 길이도 훨씬 더 긴데다 그만큼의 흙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왠지 이거보다 리스크가 더 커 보이죠. 하지만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는 동물이라고 강도들은 가게를 각종 잔디와 식물 등을 판매하는 조경업체로 위장했습니다. 그러고선 판의 흙을 아주 당당하게 운송했죠. 주변 이웃들은 가게에서 매일마다 흙이 트럭에 실려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이는 조경업체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라 생각했어요. 빈 가게를 들락날락거리고 흙을 가게 한쪽에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죠. 즉 이들의 계획은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쓸데없이 이딴 걸 발전하고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3개월 동안의 작업 끝에 이들은 금고방에 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8월 6일 토요일에 주말 시간을 노린 범행을 시작하죠. 약 1.1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금고방으로 들어간 강도들은 50회알로 가득 찬 컨테이너 5개를 털었습니다. 이 가치는 무려 약 1억 6,500만 회알, 당시 미국 달러로 약 5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은행 내부의 알람과 센서들을 피하거나 비활성화시켜놨기에 금고가 털린 사실은 월요일에 영업을 시작할 때서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퍼져나갔죠. 경찰로서는 일단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습이라도 확인해볼 영상 하나 없는데 하필 강도들이 훔쳐간 돈이 폐기를 할지 재순환을 시킬지 심사 대기 중인 지폐들이었어서 일련 번호가 너무 무작위였기에 추적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수사를 통해 8월 10일에 차량 운송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남성 2명을 체포하여 트럭 안에서 약 490만 회알을 회수했으며 9월 28일엔 터널 파는 걸 도왔던 5명을 체포하고 약 522만 회알을 회수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퍼져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걸 본 일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나봐요. 이 새끼들 잡으면 그 돈 우리가 먹는 거네? 갑자기 의문이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10월 20일 범행이 주모자로 추정되는 루이스 페르난도 리베이로가 한 도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있었으며 총 7발이 총상을 입은 상태였죠. 네, 강도가 강도를 당한 겁니다. 그는 10월 7일에 납치되었는데 범인들이 그의 가족들에게 약 90만 회알이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은 돈을 지불했지만 결국 그는 살해당한 채로 발견되었죠. 근데 더 과간인 건 경찰이 이 납치 살해에 관여한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 관련된 3명이 체포되죠. 물론 납치 사건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강도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납치가 확인된 것만 추가로 6건이나 더 있었습니다. 사건들 모두 희생자들이 가족이나 친척들이 몸값을 지불했지만 결국 전부 돌아오지 못했죠.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망에 혼선만 가중시킬 뿐이었고요. 이후에도 경찰은 계속되는 수사를 통해 은행 강도 사건과 납치 사건을 합쳐 총 54명의 용의자 체포, 그리고 약 2천만 회알의 도난 금액을 회수했지만 추가적인 용의자들이 더 있는지, 나머지 1억 4천만 회알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납치 사건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